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서히 기온이 내려가면서 온열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멀티탭을 사용하실 때 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부주의한 멀티탭 사용으로 발생하는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불이 날 수 있는지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검게 그을린 방 안으로 소방대원들이 진입합니다. 현장 감식 결과 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린 멀티탭에서 시작됐습니다.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허용 전력이 3,000W인 3구짜리 멀티탭에 총 사용 전력 5,500W인 온열기 2대와 선풍기 1대를 연결해 작동시켰습니다. 실험 시작 1시간 20분 만에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멀티탭 전체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보니 27도 수준이던 온도는 82.5도까지 오릅니다. 소비 전력 3,000W짜리 멀티탭에 16A 정도 되는데 24A면은 이제 드라이기, 헤어 드라이기 같은 거 한 4-5개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거랑 비슷합니다. 청소를 안 했을 때도 마찬가지. 먼지와 물기가 있는 멀티탭에 전선을 연결하니 실험 시작 15초 만에 연기가 나고 2분 30초 만에 시뻘건 불기둥이 솟아오릅니다. 멀티탭 선이 손상된 경우를 가정했을 땐 1분 남짓한 시간 만에 발화됐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 이런 전열기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그만큼 높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부산에서 발생한 전기로 인한 화재 2,200여 건 가운데 멀티탭 관련 화재는 5분의 1가량. 소방당국은 소비 전력이 높은 온열기는 멀티탭에 문어발식으로 꽂지 말고 오래된 멀티탭은 청소하거나 새 것으로 교환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 신공항 건립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소음 문제입니다. 소음 때문에 24시간 공항 운영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 야간 운항 금지로 특정 시간대에 승객들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민성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크 시간 김해공항 이용객들은 입구에서부터 불편과 맞닥뜨립니다. 짐을 싣고 옮기는 카트 수는 1인당 0.17개, 5명이 1개를 나눠 써야 합니다. 한 명당 거의 1개씩 보장된 인천공항과 비교됩니다. 대합실 의자도 인천공항에서는 1명이 2개까지 쓸 수 있지만 김해에서는 3명이 1개를 써야 합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 김해공항의 1인당 화장실 칸수는 김포의 절반, 인천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항공권 발급기 역시 김해에서는 90명이 1대를 사용해야 해 수도권보다 열악합니다. 김해공항은 안내데스크의 상주 인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천공항이 피크 시간대 직원 1명당 156명의 승객을 상대하는 데 비해 김해공항은 그 40배가 넘는 6,700명을 응대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앉을 자리가 별로 없어서 그게 좀 불편하고 화장실 줄도 많이 기다려야 돼서 그게 좀 불편해요. 도심 외곽의 군사공항인 김해공항은 안전과 소음 등 문제로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운항이 금지됩니다. 승객들을 분산시키지 못하다 보니 피크 시간대 한꺼번에 몰려 시설 부족이 불가피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임시정축 방편으로는 이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새로운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해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맞춰 24시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새로운 관문공항 건설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신공항 검증에 나선 국무총리실은 아직 검증단도 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9년 전 부산국제영화제의 거점이 해운대로 옮겨진 뒤 원조 극장가인 남포동은 영화제와 점점 멀어졌죠. 그런데 올해는 비프광장 일대에서 공식 출품작 상영이 다시 이뤄지고 다양한 관객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돼 원도심 극장가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중구 남포동의 리액션 시네마. 어깨동무를 걸친 아이들이 영화관을 꽉 채웠습니다.
객석에는 침묵 대신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학교 밖에 나와가지고 아이들과 이렇게 재밌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대되고 또 아이들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되게 즐겁습니다. 이곳 남포동 일대는 과거 대형 극장이 몰려있는 영화제의 태동지였습니다. 하지만 거점이 해운대로 옮겨간 이후부터 사람들 발길은 점차 뜸해졌습니다. 관객 참여 프로그램 커뮤니티 비프가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행사가 되면서 상황이 크게 변했습니다. 영화제가 시작된 남포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자 원조 극장가는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남포동 비프 광장에서 좀 그 관객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VR 체험, 또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영화 촬영. 관람객이 직접 영화를 신청하는 리퀘스트 시네마 프로그램은 2,500명 넘는 신청자가 몰렸고 원로 여배우 김지미가 참석한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행사에선 몰려든 인파가 비프 거리를 꽉 채웠습니다. 남포동 극장가에서 9년 만에 공식 초청 영화가 상영되면서 비프 광장 일대가 활력을 되찾는 분위기입니다. 매출은 평소보다 저희가 한 2배,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어요.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행사도 좀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남포동 일대가 영화제 태동지로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주입니다. 영화 콜미바이 유어 네임으로 세계적인 청춘 스타로 떠오른 미국의 인기 배우 티모시 살라메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이번 영화제에 넷플릭스 영화 더 킹 헨리 5세로 참가한 티모시 살라메는 오늘 오후 신세계 센텀시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팬들에게 첫 인사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남포동 비프광장에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부마 민주항쟁 4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영화 원 네이션의 상영과 한국 정기평 감독의 다큐멘터리 1979 부마의 기억이 연속으로 상영됐습니다. 정부의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부산 지역 4곳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새롭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사상구 괴법동과 남구 용호동, 사하구 괴정동과 영도구 대평동 등 4곳에는 총 사업비 2,511억 원이 투입돼 쇠퇴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각 지역은 지역 특성에 따라 생태마을이나 문화마을 등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상반기 부산 진구 부암 1동과 수영구 수영동이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총 사업비 482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오전 부산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이 계속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보여 교섭이 결렬된다면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인 2차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의 성실한 교섭과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업무에 복귀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교육당국은 어떠한 성의 있는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학비노조는 교육감이 책임지고 직접 교섭에 참여하고 공정임금제 실시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이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 남은 경륜 경기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스포원은 올해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8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원은 내년부터 연간 경륜 경기를 최대 900회에서 600여 회로 줄이고 다른 지역의 경륜 경기를 중계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경륜선수협회는 경륜 경기 횟수가 줄어들 경우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손해배상 청구와 화상 중계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